조선의 패셔니스타라면 뭐 요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봬도 이게 물건 거네. 그건 그렇고 이 친구가 오늘은 늦나 보네. 언제쯤 오려나. 자네, 목에 그게 뭔가? 아니, 그런 명품은 어디서 난 게야? 신상인가? 이거 말인가? 이게 바로 한명 수부작이라네. 여인네들이 아주 난리가 나지 난리가. 말로만 듣던 그 명품이로구만. 역시 명불허전이로세.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강원 자수의 매력에 빠져 개인 수집품으로 박물관을 연 경제학 교수 동양자수박물관 안영갑 관장. 할머니께 배운 바느질 솜씨로 규방 문화에 맥을 잇는다. 강릉 임영보자기 연구회 박인숙 회장.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1년 4계절 중에 특히 겨울밤은 깁니다. 전기불도 없고 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던 우리네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또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지냈던 그 시절의 겨울밤, 그분들은 뭘 하면서 그 밤을 보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김풍기 교수님, 어떻게 그분들은 밤을 보냈을까요?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게 지냈겠죠. 예. 사실 규방문화라고 하는 게 여성들의 생활 공간을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규방이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능화 선생이 쓴 조선여속고라는 책을 보면 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강조하는 게 궁금해집니다. 예, 조선시대 여성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생자지사, 아들 낳는 일이다. 예. 예.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쇠소지사라 그래서 집안팍을 청소하는 일. 네. 세 번째가 여공지사. 그래서 여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자들이 그 집안에서 하는 이러저러한 노동을 네. 이제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로 꼽냐면 음식 만드는 것과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규방문화라고 할 때는 여성들의 삶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중에서 당연히 바느질이라든지 술을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생활의 중심 문화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긴 밤을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근데 여성들의 규방 문화, 이게 뭐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쭉 전해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슨 뭐 여성 공예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의 규방 문화가 갖는 어떤 특별한 점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있죠. 네. 근데 뭐 규방 문화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이제 규방 예술. 예술, 예. 예, 그 규방 예술은 강원도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강원도 규방 문화중 규방 예술이
특히 영동 지방,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제 신사임당과 헌안사는이 그 규방 예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또 그와 더불어서 그 강릉 지역의 그 평범한 규방 여성들이 그 규방 공예에서 예를 든다면 강릉 숙보와 더불어 색실루비라는 독특한 규방 공예를 창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왜 이 강릉 숙보하고 색실루비가 유명하냐면 네. 그 문양의 추상성이라든지 현대성, 그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담긴 화려한 오방색으로 그 표현된 화려한 색상.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굉장히 스토리.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독창적이고 독특해서 많은 예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죠. 예. 오늘 이 강원의 규방 문화를 자세히 더듬어 볼 텐데요. 그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바로 동양 자수박물관이거든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강릉의 규방 문화를 접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릉 예술창작인촌인데요. 이곳에 동양자수 박물관이 자리합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자수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전통 자수, 그리고 색동 조각보와 서양 자수 등이 전시되고 있죠.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정성과 아름다움이 수놓아진 선이 고운 작품들. 저희 박물관은 이쪽은 지금 한국 자수실이고요. 복도는 기획전시실, 오른쪽은 중국 일본 자수실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강릉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소품들 그런 정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릉 자수는 규방 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300여 년 전 강릉의 여인들이 정성껏 만든 조각조각. 몇백 년의 시간을 건너왔지만 그 아름다움만큼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뽀의 이 형태 문양을 보면 우리가 보통 입체적인 문양 앞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져 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단오제 때 저희가 신목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 신목 의식을 할 때 오방색 천을 걸어요. 그 문양이 위에서 내려보면 이런 문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양들은 되게 비사실적으로 추상적인 문양인데 이것이 강릉 지역만의 특색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강릉 자수는 우리 지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그 우수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라도 열게 되면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곤 하는데요. 흉내내기 힘든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은 마치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시킨다며 칭찬들을 아끼지 않죠. 아마 색이 아닐까 해요. 오방색의 그 화려함이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 수보자기에는 사랑과 평화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강릉 지역 간동 지방에서만에 나타나는 그런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바늘과 실이 만나 밋밋한 천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꼼꼼한 자수 기법과 색채의 조화는 강릉만의 독특한 자수 문화를 일궈냈죠. 강릉 여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문화의 정체성, 바로 강릉 자수가 아닐까요? 서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양에도 이렇게 천에 술을 놓아서 이제 보자기를 만들거나 또는 뭐 필통이나 담배 주머니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규방 문화가 있나요? 그럼요, 있죠. 있습니까? 네, 그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세계적으로 중상층 여성들이면 네.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남자분들하고 헤어져서 여자만 쓰는 방에 가서 벽난로 앞에서 예. 수다 떨면서 이런 수제품들을 만들었어요. 예, 서양도 예,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 서양의 가방을 떠올린다면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보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물건을 싸는 천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자기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덮거나 뭐 싸거나 뭐 또 운반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천이라든지 이건 끈이 달린 이 천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일명 줄여서 이제 보라고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보라고 하기도 하고 보재기라는 보재기라고도 명칭을 사용합니다.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죠. 네. 덮고 싸는 그런 실용적인 의미 있지만은 또 재밌는 거는 그 보자기의 그 수놓은 보자기에 그 담긴 문양 속에는 예. 아름다운 조형적인 그런 그 디자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자기 하면 이제 조각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은 이제 동서양 막론하고 예. 자원이 이제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옷을 만들고 남은 천조각 같은 걸 잘 보관하였다가 재활용의 처음에 이제 의미가 재활용의 있군요. 의미로 아마 시작을 하였지 않았나 예, 싶은데요.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거기서 어떤 내면의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 본연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점점 더 디자인적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 예. 거의 말 쪽에 가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았는데 작품으로서 남겨져 있었던 작품들도 있다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 상징적으로 어머니들의 그 정성을 담다 보니까 장수하시는 이런 어른들의 그 옷을 이제 다시 해체하여서 베네 저고리 같은 걸 만들면서 내 아이가 좀 장수했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바람을 예.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정말 담겨 있네요. 단순한 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를 떠올려 본다면 더욱더 이렇게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르는데 이 조각보만큼이나 강릉의 수보자기도 매우 중요하고 이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강릉 수보의 이 추상 문양은 세계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저 예. 세계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좀 평판이 나 있죠. 네. 근데 그 강릉 예를 들면 강릉 규방여인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죠. 예, 심미안이 반영된 작품이다. 심리안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또 담긴 문양들이 동식물 문양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 꽃, 나비, 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연적인 사실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름화복,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복락 기원, 복을 기원하는 그런 염원이 담아 있기도 하고 그 문양에는 그 동식물 문양 속에는 혹은 액을 막는 이제 행위들 벽사라고 하는데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강릉 수보자기 유물을 재현해봤던 작품인데요. 예. 이제 저희 강릉 수보자기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이렇게 울창한 나무를 잘라서 네. 이렇게 조감도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나무 잎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고요. 네. 그 과정에 이게 주로 혼수보자기를 많이 쓰였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이제 자손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잘 살고자 하는 그 염원 때문에 그 나무 안에도 그 씨앗을 의미하는데 복숭아나 또 그다음에 뭐 석류같이 씨앗이 예. 많은 것들도 이렇게 좀 추상미가 있게 디자인돼 있고 그다음에 요런 모양이 나뭇잎같이 비슷하지만 요건 새가 이제 곳곳에 숨어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아이가 시집을 가서 또 장가를 가서 잘 살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걸 가진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상당히 지금 참 아름다워요. 예쁘네요, 정말. 네. 네, 정말 아름답네요. 그 우문입니다만은 지금 이 보자기를 실제로 그러면 사용한다 했을 때 그 네. 예쁜 디자인이 있는 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싸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가 아니 뜻밖에도요. 네. 이거는 이제 겉에 보일 적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싸서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싸서 이제 분명히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문이라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뜻밖의 우리 어른들은 지금 네. 생각하면 비단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비단에도 술을 놓질 않으시고요. 그 위에 면에다 술을 놓으시고 이제 물건이 귀해서 그랬는지 놀이개든지 선물이든지 쌀 적에 안쪽에 비단을 갖다가 그 물건이 닿는 쪽에 비단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품을 좀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안쪽에도 이렇게 나비 한 마리를 좀 아, 살짝 예. 그래서 좀 센스 있게 한번 해본다고 예, 애를 예. 썼습니다. 지금 저런 그 숯보 같은 경우는 보통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리죠? 네, 이거는 이제
모양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시간만큼은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달이면 되는데 이 만드는 전체 그 디자인이라든가 색감 하나하나를 이제 유심히 하다 보니까 보통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또 걸렸었어요. 그럼 1년에 지금 이걸 만든다 그러면 2억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큰 작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나오진 않는 거죠. 근데 이유가 주부들이 이제 이것만 집중을 하면 또 그런데 또 이제 가정 생활도 하면서 하다 보면 많이 좀 시간이 좀 지체도 그러니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옛날 여성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집안일을 봐야 되고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 이제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 요즘 같이 아주 긴 겨울밤 같은 때는 혼자서 저걸 만드는 게 물론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이보다 주변에 뭐 집안에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또는 가까이 있는 뭐 친인척들이 뭐 오거나 이러면 함께 모여서 또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여종을 데리고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럼 만들면서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기록,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많이 나타나는 게 고담책, 옛날 그러니까 고전 소설책 읽는 거, 그죠? 아주 목청 좋은 사람이 옆에서 소설책을 쫙 읽어주면 그걸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바느질 문화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술을 놓든 아니면 바느질이든.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여자들이 모여서 벽난로 앞에서 수다 떨면서 남자분들을 욕하면서 이렇게 술을 노는 거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3-4시간 해도. 참. 근데 요즘은 또 그러기에는 너무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요. 드라마 보면서 술을 놓다가 찔립니다. 삐뚤삐뚤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TV를 굉장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와서 보더니 엄마가 드라마를 귀로 들으면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참 즐겁죠. 네, 즐겁죠. 오늘 솔직히 그 우리 최다면 선생님께서 귀한 물건을 갖고 오셨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이거저거 가지고 왔는데 조금 작은 그 보석함인데요. 이런 수는 수 중에서 좀 작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벽난로 앞에서 밤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반찬 위에서 노는 법은 뭐라고 하죠? 상법 비슷하게 음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아요. 이 젊은 아가씨들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거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무게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지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애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좀 성숙한 여성들은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런 복잡한 직접 수공예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증조 할머니 하신 증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셨죠. 이거는 우리 할머니 어릴 때 만드신 거고. 최 교수님도 직접 만드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그 강릉 지역에는 이 교수들이 규방에 모여서 함께 바느질하고 또 수 놓고 조각보 만드는 곳이 오늘날에도 이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과 바늘이 자투리천의 위아래를 논일면 이내 아름다운 추상화가 펼쳐집니다. 유구한 규방 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보자기 위에 새겨지는 강릉 지역 여인들의 문화. 강릉 수보자기를 만드는 임영보자기 연구회 회원들입니다. 네, 요게 옛날에는 그 다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이라든가 삼배라든가 해서 이렇게 밥상 위에 밥상보로도 쓰고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 같은 데 덮어놓기도 하고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다른 일 하면서 요걸 만들면은 한 3일 정도면. 조선시대 규방은 여인네들이 거처하던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강릉에서도 아녀자들은 밤이면 규방에 3, 4, 5 함께 모여 술을 놓고 바느질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독특한 강릉 규방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 지금 강릉 주머니를 만들고 있어요. 서민들은 그 천 하나하나도 굉장히 작은 실 요만큼 실오라기 하나도 이걸 끝까지 바늘 끝까지 아주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천 조각들을 아주 좁게 이어서 버리지 않고.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느질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요즘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정적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서로의 힘이 되거나 애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각자 작업을 혼자 할 때는 또 조금 더 매진해서 하기도 하고요. 작품하면서 도안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도안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거기 도안 자체에 이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이제 복을 담는다든가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많이 됐던 작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작품을 재현하지만 재현하는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재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현하는 그 작품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은 이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시도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알록달록 정겨운 색실루비 작업, 강릉 수보자기. 추상의 미학, 강릉 전통자수는 과거 역사 속 작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강릉 여성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도 좀 찾고 싶고 거기에서 좀 깊이 있는 미학적인 요소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찾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지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내고장에 있는 문화를 끄집어내서 그걸 발전시켜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면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니까. 조선시대 우리네 어머니들은 뒤로 한 발 물러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한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준 바늘의 예술. 그 귀한 전통이 끊이지 않고 긴 색색의 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완성된 작품만 보는 것과 또 이렇게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자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실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용화된 제품들도 있네요. 보니까 스마트폰을 넣는 케이스라든가 태블릿 PC를 넣는 케이스도 직접 저렇게 색실 루비라고 그러나요? 네, 저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중에 그 색실 루비의 아름다움을 알았는데 그 실용성을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한번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조금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고 문양에 집중해갖고 이렇게 좀 디자인을 봤는데 젊은이들이 좀 이제 출장 가고 이럴 때 좀 써보겠다고 욕심을 내더라고요. 한번 보면 저 주세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구나. 제가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그 바늘도 사실 뭐 요즘 바늘은 크롬 도금하고 그래서 이제 뭐 녹슬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단단하고 그런 건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바늘은 오늘날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다르죠. 일단 이제 그 철을 그러니까 재련하는 그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그 녹이 많이 쓸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녹이 쓰니까 녹 쓸지 말라고 이제 기름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바느질 우리가 왜 그 바느질에 필요한 여러 뭐 실이라든지 뭐 여러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넣어놓는 게 반지꼬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꼬리의 어원이 그 바느질과 고리를 합성시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꼬리에서 이제 반지꼬리가 온 걸 보면 여성들의 그 삶에서 바느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국에 왜 이제 사신으로 가는 이제 집안 어른 중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요즘도 해외여행 가면 이제 선물 사오듯이. 그러니까 선물을 사오는데 바느질,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뭘 사오냐면 향낭, 그 향기 나는 그 주머니, 요즘으로 치면 이제 향수 같은 이런 걸 사오기도 하고 아주 흔하게 했던 게 바늘을 사옵니다. 바늘을 여러 쌈을 사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주면 이 바늘을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양반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네. 집안의 여성들한테 쭉 나눠줍니다. 선물로. 그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한 쌈씩 뭐 이렇게 나눠 썼다 이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한 5, 6개월씩 걸려서 하나가 탄생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한 90% 완성했는데 실수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울어야죠. 이거를 저기 실수하면 네. 실을 다시 뽑아내고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있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든 네. 것이 네. 이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요것도 사실 뜯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해도 되고 예. 뭐든지 다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너무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요. 저렇게 자그마한 도자기의 디자인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계속 잡아당기는 경우 저 드문 것 같은데 정말 좋네요. 예전에는 뭐 이 바느질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바느질은 예전 어머님들 할머님들에게는 필수적인 능력과 그렇죠. 또 일이었고 옷 한 벌도 다 직접 손수 만드셨고 그렇죠. 했잖아요. 김 교수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경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으셨던. 네, 그렇죠. 네,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그 가정 시간에 옷 만드는 거 배우더라고요. 네.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그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나 뭐 할머니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주셔서 뭐 뜨개질로 만드시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만드시든 이제 만드시는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일단 그 천을 만드는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어렸을 때도 뭐 옷감은 대부분 사서 뭐 쓰거나 뭐 이러긴 했지만 그 저희 집에서 그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그 배를 짜셨거든요. 배를 짜셨는데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집이 강릉 쪽입니다만은 정선 쪽에 가서 이제 삼을 가지고 와서 삼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물에 불려서 그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오랫동안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 껍데기 하얀 껍데기만 가지고 다시 이제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이어서 그걸 갖고 이제 배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내내 그 길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옷 한 벌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아름다움과 그 고생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죠. 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체험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문화들을 한번 좀 느끼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교방에 교수들이 모여서 바느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냥 앉아서 아무 얘기 없이 바느질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민요 하면은 부르는 이가 따로 있고 감상하는 이가 따로 있지만 실제로 민요라는 것은 부르는 이가 곧 즐기는 이고 듣는 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느질 할 때 불렀던 우리네 할머니들의 노래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민요들, 바느질 노래, 민요 촬영을 저희 제작진이 해왔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개천이라 한바다는 절로 솟은 노송남그 큰별은 따서 상침 놓고 잔별은 따서 중침 놓고 술을 거기다가 입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다 팔고 했던 그런 거를 이제 그 만들 때 부르던 노래가 이제 줌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줌치 노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노래의 기능보다는 어쨌든 간 일을 하면서 그 고달프고 힘든 거 또 지루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래로 이제 읊조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얘기를 한다거나 주변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노래에 그 담아서 그렇게 부르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이주머니 지은 사람 은을 주려 금을 주려 은도 싫고 금도 싫소
백년 채건 함께 사세.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음악이면은 그 지역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창이 중심이 되는 노래는 보통 음악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죠. 뭐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은 메나리토리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양양중치 노래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음악적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아요. 일정한 어떤 뭐 형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런 방언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노송나무를 뭐 노송난그, 임 오던 길에 뭐 임 댕기던 길에 뭐 이렇게 그냥 평상시 쓰던 말들을 그대로 그냥 노래에다 얹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방언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특징은 임 댕긴 길에는 불이 나고 술 먹던 잔에 녹이 쓸고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임생각만 절로 나네. 오늘은 바느질 참 잘 됐네. 그 강릉 수보자기의 특징, 어떤 그 추상화된 문양, 또 나무를 추상화한 문양,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 했는데,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이 교수들이 규방에 모여서 함께 서로 얘기 나누고 생각을 합하고 이렇게 해서 탄생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만이 갖는 강원도,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이런 보자기에 저런 아름다운 무늬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뭐 배경이랄까요? 아마 그 강릉의 수보는 되게 좀 그 개별적으로 보면 좀 표현의 다양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딱 보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추상성, 네. 화려함,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강릉 스타일을 하는데, 네. 이런 독특한 강릉 스타일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아까 말씀대로,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 강릉 규방 연예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아마 그 문양이라든지 디자인, 이 색상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네. 교환하면서 아마 공유를 하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디자인과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강릉 수보에 담겨 있는 독특한 추상 문양과 화려함은 도대체 어디서 연유하느냐. 네. 타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되게 말씀하시기를 강릉 지역 특유의 역사라든지 문화, 네. 혹은 종교 생활, 규방 여인의 그런 그 생활 문화, 네.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기도 했고, 아시지만 영동 지방에는 그 울창한 살림과 험준한 산세가 아주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자연 환경, 풍요로운 자연 환경, 예. 그와 더불어서 그 백두대간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그런 그 고립감, 네. 그 폐쇄성, 이런 것들이 그 강릉 수보의 독창성을 만드는 중요한 그런 창조적인 원천이 되지 않았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타 지역의 수보에는 대개 꽃 문양이 주로 등장하는데, 그럼 강릉 수보 문양에는 나무 문양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수목 문양인데, 그건 왜 나무 문양이 등장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포인트인데, 그 아시다시피 지금 강릉, 영동을 중심으로 강릉 지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울창한 산림, 험준한 산세, 이런 것들이 또 그 나무의 이미지를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단오제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강릉 천년 단오제. 예. 아시다시피 지금 단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기 이제 그 대관령 그 산신제 할 때 그 신목을, 그렇죠. 나무를 골라서 자라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행차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각종 오방색 천을 둘러가지고 화려하게 둘러서 괴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강릉 수보의 나무 문양에는 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화려한 오방색이 입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괴대에서 강릉 여인들이 이제 대개 단오제 때는
대개 다 밖으로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만은 예. 자유롭게 바깥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그 강릉 여인들이 어떤 미적인 영감을 얻었지 않냐. 뭐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예, 일리 있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아무튼 강릉 수보만이 갖는 독특한 문양의 아름다움, 이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누비라고 하는 게 이제 천과 천 사이에 솜 넣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바느질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색실 누비 사이에 한지를 꽈 넣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강릉 색실 누비에는 이제 특징이 타 지역에 이제 누비도 있는데 이 독특한 한지 공예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지를 가늘게 꼬아가지고 그 누겹의 누비 사이에다가 심을 박아서 그 일찍이 말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입체감도 느끼게 하고 또 어떤 두터운 촉감도 느끼게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또 그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고도의 그런 공예 기술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도 자수병풍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친시에도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하는 걸 그리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릉의 규방 문화의 전통은 적어도 신사임당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역사는 있겠지만 뭐 기록은 뭐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 워낙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그 수준의 어떤 그게 수든지 아니면 뭐 바느질이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신사임당 시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언제나 색동옷 입고 앉아서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 무릎 밑에서 그 슬라에서 바느질 해볼 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 한 그 시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전통적으로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어른들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녹아들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그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던 게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활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강릉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규방 여성들한테 한문을 가르치는 것들이 꽤 널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규방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사임당도 그렇고 헌안설원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오빠나 아버지에게서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여성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근대 이전의 여성들이 이제 연구될 만한 여성들의 인원수를 쭉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조선시대 인구 대비로 이렇게 쫙 나눠보면 강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출신 여성들이.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이쪽 지역의 그 전통에서 규방 문화의 전통에서 여자들이라고 해서 야 너 글 배우지 마라 이랬던 게 아니고 똘망똘망하고 재주가 있으면 가르치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예술성이 높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저 예술성도 이런 어떤 인문적 전통이 그 자리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강원도민으로서 특히 또 강릉을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문화적인 자부심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요. 최다미 교수님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보통 요즘 뭐 그 흔히 우리가 그 명품 브랜드 가방 뭐 이러면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수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방이 하나 있고 지금 이 강릉 수보가 있어요. 하나만 드릴 수 있대요. 뭘 가지실까요? 제가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여기 말씀드릴게요.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수보가 있어요. 그 받고 나서 팔 수 있어요? 제가 회사 이름 써 있는 옷이나 회사 이름 써 있는 가방을 쓴다면은 그 회사가 저한테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예술적인 값어치도 없고 공장에서 한없이 그러니까 한
그렇죠. 한없이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 중상층 여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좋아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있지롱 하는 거는 저는 관심 없어요. 네. 저는 예술 작품 당연히. 항상 선택합니다. 저는 최다민 선생님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늘 그렇게, 그러니까 벽이라든 공산품을 쓰지는 잘 않으시는. 돈 문제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1,000만 원 가방 사는데 그 1,000만 원 쓸 거면 제가 예술가한테 가서 네.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세계 하나밖에 없는 가방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역시 어쩌면 더 많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신 거 아닐까요? 혹시 가능성이? 예. 지금 국내에서 유명 작가들, 네. 특히 이제 강릉 수보자기 문양을 재현한다는 재창조는 네. 유명 작가들. 근데 많지는 않죠. 몇 분이신데, 우리 이제 박윤수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고가로 작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시선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가가 어느 정도냐? 1,000만 단위로 갈 수 있어요. 1,000만 원 단위. 그러니까 알고 계셨네요. 근데 이런 보자기 하나 작품도 이미 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이제 예.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순서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 가정은 상당히 가벼운 가정입니다. 즐거운 가정이니까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우리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박인숙 회장님은 실제로 고도의 기능을 가지신 예술인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인, 내가 저걸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누굴 위해 뭘 만들어주고 싶을까? 기분 좋은 상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정 좋지 않습니까? 예. 관장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걸 만들어드리고 싶으세요? 안 관장님은? 제가 평소에 아내를 위해서 참 벌써 많이 좀 감동이 애를 오네요. 썼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 박물관 만들고 수집하면서 그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막 이프라는 가정이 가능하다면은 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강릉 숲보 문양이 담겨 있는 독특한 문양을 활용해서 예쁜 한복을 한 벌 만들고 한 번만 있으면 안 되니까 외출할 때 또 색실 누비에 담겨 있는 문양을 활용해서 예쁜 누비 가방하고 그다음에 또 지갑을 아내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모님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 최다미 교수님은 누구에게 뭘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 제자 중에 학생 중에 결혼할 한 상 있으면 이 대답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예술은 일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있으면 매일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욕 문화 있잖아요. 그 수건. 그러니까 무슨 농협 50주년 그런 타올보다 제가 세트로 20개 아름답게 이런 꽃 여러 가지 읽으면서 두 분의 이름을 10개씩 하얀 깨끗한 타올에다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직접. 그래서 매일매일 쓰게. 그리고 무슨 협회 이런 거 써 있는 것보다. 7주년 기념 이런 거보다. 네, 그런 것보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물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인정받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실생활에서 함께 사용이 된다면 씁시다. 결국 우리 생활, 우리 사회 모습 자체가 예술 작품화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진짜로. 진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네요. 쓰기에. 실제 예술인이신 우리 박인숙 회장님은 뭐 많이 선물을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상상 속에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역시 저는 강릉 수보자기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옛날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수보자기를
수보자기에다가 이번에는 저의 상상력과 네. 저의 바람을 담아가지고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 또 아이들한테 한번 물려줘 보고 싶다. 욕심을 한번 가져봤어요. 예, 예. 김풍기 교수님은 아까 참고로 안 관장님은 사모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게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주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왜 그 골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골무같이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다 다양한 술을 놔서 발가락이 있으면 발가락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발가락에요? 네, 발가락에. 예. 발가락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해서 그 제 아내나 아이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애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겨울에 발 굉장히 시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덧버섯이나 이런 걸 신으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말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해본다면 제 손으로 막 해서 할머니 모자를 하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제가 할머니 얘기만 하면 좀 울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사장님한테 멋진 선물. 오늘 우리는 이 강원의 규방 문화 얘기를 하면서 강릉을 중심으로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이 수보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새삼 느껴봤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우리가 오늘 얘기 중에 나온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우리가 접하면서 늘 그 감흥을 평소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